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하나원 문학관 건립부지 물색을 위하여 지방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그리 쉽지가 않더군요. 올해는 약속한 대로 꼭 마련하여 조촐하지만 하나원 문학관 건립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19화 하나원 시인의 78번째 시 백목난꽃입니다. 먼저 백목난꽃이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백목난꽃 하나원. 눈 오는 하늘에서 선녀오시는 흰 목난꽃. 옛 공주님의 연모가 산하를 헤매며 뜬물보다 간절한 사춘의 노출, 여체의 내밀한 개현, 유색의 부활 봄이여 눈 오는 하늘에서 선녀오시는 백목난꽃. 여러분, 백목난꽃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백목난꽃이라는 시는 1977년에 발행된 한국문학 유호로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60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8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말이고,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가 되겠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원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백목난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원 시인의 영원한 애인으로 잘 알려진 아리라는 여인 이혜경님을 그린 시라 하겠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녀를 백목련꽃 같다는 표현이 기록으로 여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남북으로 헤어짐으로써 영원히 볼래야 볼 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봄마다 피어나는 백목련을 보고 마치 그러던 님을 만난 것처럼 위안을 삼고 속삭이지 않았을까 그려봅니다. 그러면 각 연과 행 속에서 화자의 속마음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눈 오는 하늘에서 선녀 오시는, 이렇게 시를 열고 있는데요. 이련은 마치 봄에 핀 백목난꽃이 겨울날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눈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그 한방눈꽃처럼 생긴 백목난꽃이 선녀를 닮은 화자의 영원한 애인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화자는 그만큼 그 애인인 아리라는 여인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흰 목난꽃, 이렇게 짧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연에서 목난이라고 하는 것은 목련과에 속한 낙엽 교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흰 목난꽃이라고 했는데
목란은 목련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식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란은 목련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 높이는 10m 정도이며 가지는 굵고 많이 갈라진다. 잎눈에는 털이 없으나 꽃눈의 포에는 털이 빽빽히 난다. 꽃은 4월 중순부터 잎이 나기 전에 피는데 이런 것을 선화 후엽형 꽃이라고 하지요. 지름 10cm 정도이고 꽃잎은 6 내지 9개이며 긴 타원형으로 백색이지만 중심 부분은 연한 홍색이고 향기가 있다. 3개의 꽃받침 조각은 선형으로 꽃잎보다 짧으며 일찍 떨어진다. 수술은 30 내지 40개이고 꽃밥과 수술대 뒷면은 적색이다. 열매는 5 내지 7cm로 곧거나 구부러지고 종자는 타원형이며 예피가 적색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 목란꽃이라는 것은 그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3 낭만의 꽃은 피어라는 자서전 2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귀었던 누이 동생의 친구인 Y 요고보 R이라는 소프라니스트를 알게 되었다. 그 첫 인상은 하얀 목련화꽃같이 맑고 소소한 여학생이라 나는 보았다라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15 몸부림치는 백목단 자서전 45페이지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나를 붙잡고 몸부림하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알의 육체의 탄력은 벌써 20살 넘은 여자의 활짝 핀 흰 모란꽃빛 윤기의 이트가 나에게 반응과 작용을 거세게 부비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하얗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하나운 시인은 하얀색을 좋아했나 봅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옛 공주님의 연모가 산하를 헤매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옛 공주님이라는 것은 하나운 시인의 둘도 없는 영원한 애인으로 남은 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혜경이란 여인이 하나운 시인의 몹쓸병을 고치겠다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던 모습을 목란꽃나무 가지가지마다 열린 꽃을 보며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에서 연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여 몹시 그리워하는 것을 뜻하고 삼행에서 산하라고 하는 것은 산과 큰 내라는 뜻으로서 모든 자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으로부터 오연을 보겠습니다. 눈물보다 간절한 사춘의 노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문둥이의 양심상 혼인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눈물을 머금고 결연을 통보했으나 문둥이라도 좋으니 여생을 함께하자며 눈물보다 간절하게 고백하던 알의 고결하고 순박한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연에서 사춘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발달 단계의 한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정신적으로는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심신양면으로 성숙하는 것, 이런 것을 사춘이라고 하죠. 그리고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보거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내거나 드러남, 이런 것을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견을 보겠습니다. 여체의 내밀한 개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인의 몸은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조불주의 업무를 대신하는 창조자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목란꽃으로 그려진 그 영원한 애인 이혜경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화자에게는 정신적인 생사 여탈권을 가진 창조주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겠지요. 유견에서 여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몸을 뜻하나
조물주 업무를 대행하는 창조자의 의미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열어서 드러냄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유색의 부활 봄이여, 이렇게 짧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유색이라고 하는 것은 젖 유자와 빛 색자를 써서 우유빛깔이라 해석할 수 있으나 사전에는 없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을 뜻하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생명을 얻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에 부활 요소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실제적인 수단이 영혼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연에서 그의 자서전에 표현한 것처럼 20살 넘은 여자의 살짝 핀 흰 모란꽃빛 윤기의 이트가 이해경의 우윳빛으로 부활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봄의 찬가인 것입니다.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눈 오는 하늘에서 선녀 오시는 백목란꽃, 이렇게 시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련을 되새김질하였고 백목란꽃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행에서 선녀라고 하는 것은 선경에 사는 여자 신선을 뜻하나 여기서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해석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한방눈이 내리면 사람은 물론 강아지도 흥이 겨워 꼬리를 흔들며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는 모습을 보듯이 봄날에 내가 사랑하는 애인 같은 꽃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보니 마치 하늘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위해 내려온 듯한 환상에 젖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된 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2 슬픔이여 잘 가거라. 자서전 16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꽃과 더불어 언약한 우리의 사랑이 아래의 꾸준한 영혼에서 오는 사랑의 힘으로 나의 영혼마저 결정시키고 있다. 나는 총명한 알을 다시금 바라본다. 복스럽게 둥근 얼굴은 아직도 소녀같이 희미한 장밋꽃빛이 부풀어 오르고 쪽선 코, 그리고 푸른 호수, 아니 차라리 맑을 가을 하늘같이 푸르른 두 눈동자는 별같은 총명을 반짝인다. 백유같이 희고 부드러운 살결, 그 날씬한 몸매는 사랑이 감돌고 있고 그렇게도 애정이 있고 그렇게도 친절하다. 그의 총명은 파도같이 나에게 부딪힌다. 밤이 깊어도 알은 갈 줄을 모른다. 나는 몇 번이나 가도록 권하였으나 정령 통행금지 시간을 넘어도 가지를 않는다. 알은 간다고 하면서도 얼굴에는 이틀을 꽃처럼 아름답게 피우면서 나를 매혹한다. 다가서는 격정의 젊음은 황홀이고 활짝 핀 모란꽃처럼 나에게 부서진다. 우리들은 태초의 생활을 약속하는 첫날 밤을 아무런 순서도 절차도 밟지 않고 우리들끼리 등불을 꺼버린다. 그 알의 백윗빛 흰 육체의 능선은 너무나 신비한 곡선으로 나를 어리어리하게 한다. 천지 신령님이시여, 알은 10년을 두고두고 사랑하여 온 나의 여인이 아니겠어요. 여태껏 플라토닉의 사랑으로만 정화해 온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오늘 밤 피차의 육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의 육체의 숨가쁜 파도의 동작을 향락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태초 생명을 약속하는 신령님의 거룩한 섭리를 따른 것이며 또 이 육체의 좁은 문을 통하여 더욱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을 굳게 맹세한 것입니다. 신명님이여,
나는 아르 육체의 처녀를 알고서부터는 그 백유색 곡선을 신비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의 신품으로서 영혼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미는 아직도 나에게는 미지의 신비로서 나는 이 신비를 한결같이 투명하고 있습니다. 이 투명한 자결하는 사랑으로 굳세지고 알을 이 세상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서 존엄하겠습니다. 신명님이여 더욱더욱 우리들을 보호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극렬하게 백목난꽃이 그의 영원한 애인 아리라 치가는 이혜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20화는 1977년 6월 발행된 한국문학지에 수록된 도처춘풍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은 진행자에게는 독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증표이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청량제라 하겠습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